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41위, 중학교 교과서 137위 단어 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정으로 끝나는 말들 26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정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풀이는 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단어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으로 끝나는 단어에 쓰인 이 정자는 대체로 정하다, 정해지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두고 단어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정, 일, 한일, 하나일이니까 일정은 하나처럼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하나처럼 고정됨, 하나처럼 정해져서 이렇게 변동이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정,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 마음을 굳게 먹다 라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정함, 혹은 결의하여 정함,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결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결자를 보면 앞에 삼수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물하고 관련된 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결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쾌입니다. 쾌인데 뜻은 트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자는 물기를 트다 하는 뜻으로 관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자가 도대체 물기를 트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옛날 중국에 특히 이제 그 중남부 지방,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있는데 그것이 장강입니다. 길이가 자그마치 6,000km가 넘는다고 했으니까요. 긴 장자를 써서 그것을 장강이라고 했고, 중국 현지말로는 장江이라고 합니다. 장강. 중국 저 티베트에서 발원해서 중국 상해 위쪽으로 흘러내리는데, 이 양자강 아래쪽에 바다로 흘러가는 그 지점 아래쪽에는 상해가 있고, 위쪽 약간 안쪽에는 또 남경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은 워낙 넓고 또 이 강이 굉장히 기니까 이제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이 장강으로 흘러들고 특히 이제 큰 비가 오는 경우는 그 많은 물들이 하류로 흘려 내려갔을 때 하류 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이 물길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늘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결자가 생겨났는데, 이 결은 무슨 뜻이냐면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이 장강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수해가 엄청나게 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강 하류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물을 하류로 흘러내려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중류에 이 강둑을 터서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돌리는 그 지역에 또 수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둑을 트는다라고 하는 것이 강둑을 터서 물기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 단계가 되면 강둑을 터서 물기를 돌리는 것이죠. 자, 이 결자는 바로 강둑을 터서 물기를 돌리는 이 상황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둑을 터서 물기를 돌리는 데에는 굉장한 용기와 통찰력과 관찰력, 판단력 다 동원돼야 되고 또 마음을 굉장히 굳게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자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결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대표적인 것이 결심이 있고 또 결의하다라고 할 때 결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결심이라고 하면 마음을 굳게 먹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결의는 이 의자는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몸속 마음을 굳게 먹고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은 물기를 트다라고 하는 뜻을 형상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물기를 트게 되는데 필요한 용기, 판단력 등등 마음을 굳게 먹는 그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결자를 마음을 굳게 먹고 정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두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측정, 헤아릴 척입니다. 추측할 때 척입니다. 그러면 측정은 헤아려 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정, 손가락지, 가리킬 지, 손가락으로 가리킬 지입니다. 가리켜서 정한다, 가리켜 정한다, 지정하다. 그 다음 선정, 뽑을 선, 가릴 선, 가려서 정한다, 뽑아서 정한다. 그 다음 인정, 알다라는 말입니다. 그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잘 인지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잘 알고서 정한다, 정해준다, 잘 알고서 확정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인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정, 굳세고 단단할고입니다. 굳세게 정하는 것, 단단하게 정하는 것, 이것이 고정이다. 그리고 한정, 끝한, 그리고 한계가 있을 한, 제한할 한입니다. 그럼 한정은 제한하여 정하는 것, 한계를 두고 정하는 것을 한정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정하는 것을 한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 규정, 규칙으로 정하다. 규칙, 규정. 자, 법규해서 법으로 정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또 이 법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단어와 의미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법정은 법으로 정하다라고 하고 규정은 규칙, 규정으로 정하다라고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정, 안정에서 정은 조금 정하다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은 편안할 아니니까 편안하고 일정하다, 편안하고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뜻이다. 편안하고 일정하다,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베풀 혹은 세울 만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은 베풀어서 정함, 혹은 세워서 정한다, 만들어서 정한다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정,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정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특정, 특별히 정하는 것이 특정이다. 다음으로 확정, 확실할 굳셀 확입니다. 굳세게 정하는 것이 확정이다. 확실하게 정함. 그 다음 국정, 나라가 정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할 때 에서도 역시 주격 조사입니다. 나라에서 정함, 나라가 정함. 국정교과서 할 때 나라가 정한 교과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 재정, 지을 만들 제자입니다. 지어서 정하거나 만들어서 정하는 것을 제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정. 자, 이 작정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먼저 짓다, 만들다, 하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정은 정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처럼 하기로 정하다라고 풀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정하는 그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 판정이라든가 다른 단어의 정자가 전부 다 정하다라고 풀이가 되기 때문에 이 작정도 그냥 정함으로 풀이를 해서 앞에 작을 하기로 정함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기로 정함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판정, 심판하다, 판단하다, 판단하여 정하다. 예, 가정, 거짓 가짜, 임시라는 말입니다.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정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다.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배정, 짝배자입니다. 짝을 지어서 정하다. 짝을 지어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맞추어서 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맞추어서 정하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정, 잠시 잠자입니다. 잠시 정하는 것을 잠정이라고 합니다. 협정, 협의하여 정한다. 협력하여 정한다. 협의하여 정하다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잘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협정이라고 한다. 국가 간 그리고 기관 간에 정하는 것을 협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부정, 아닐 불, 정할 정. 정한 것이 아니다. 여기 정은 일정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은 일정한 것이 아니다. 일정하지 않다, 안 일정하다라는 말이고 늘 그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부정, 정해진 형태가 아니다. 자, 이 부정 들어가는 단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to 부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정이 부정사에서 부정이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영어에 있어서 1인칭 뒤에는 동사가 1인칭에 맞는 동사가 오고 또 2인칭 복수 뒤에는 복수 형태가 오고 3인칭 뒤에는 3인칭 형태가 옵니다. 그 수도 그렇고 형태가 그런데 이 to 뒤의 부정사는 그러한 그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대개 이제 동사 원형을 쓰는데 to 동사 원형 이 동사를 우리가 to 부정사라고 한다라면은 이 to 부정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1인칭에도 사용되고 3인칭에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형태가 그 인칭이나 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수나 인칭이 정한 형태가 아닌 그 단어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부정에서 이 부는 아닐 부, 아니다라는 말이고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원래 여기 부정할 때 부는 음이 불입니다. 불. 아닐 불입니다. 불. 아닐 불. 자, 아닐 불인데 이 아닐 불자 뒤에 오는 첫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인 경우는 부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정이 아니고 부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불자동차는 왜 부가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불자동차의 불은 한자어 아닐 불자가 아니고 뜨겁다라고 할 때 그 불, 우리말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어는 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자 아닐 불자가 그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올 때는 부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정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밑에 또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하고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위에 이 부정의 부는 원래는 불이라고 했죠. 불인데 디귿 뒤에 지읒 받침이기 때문에 부로 읽었을 뿐입니다. 근데 밑에 이 부는 아닐 불자 밑에 입구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음이 항상 부입니다.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지 않을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그렇지 않다고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정입니다. 이 부정의 상대적인 말은 긍정인데요. 위에 긍은 그러하다고 받아들일 긍자입니다. 옳다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그러하다고 여길 긍자입니다. 그러면 긍정은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이 부정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자, 이 부정, 우리가 이제 이 아닐 불자를 부정을 나타낸다, 부정을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상반적인 개념, 부정. 이 부정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또 이 부자가 앞에 다른 긍정 형태의 동사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부는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가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옳다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면 가부는 할 수 있다, 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할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가부. 그 다음에 또 여부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부. 이 여자는 여부에서 여는 영어로 하면 and, 우리말 하면 와, 과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여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부라는 말 앞에는 항상 어떤 말의 긍정 상태의 말이 옵니다. 그럼 할 수 있다. 자, 우리 내일 극장 영화 보러 갈래?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줄래요? 라고 할 때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하나의 긍정 형태고 그 여부를 알려달라고 할 때 이제 이 여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여는 and의 뜻이다. 그리고 부는 그렇지 않다니까 앞에 할 수 있지 않은 상황. 그러면 여부라는 말은 앞에 할 수 있는 경우와 and 그리고 뒤에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여부. 자, 우리가 흔히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여부라는 말 앞에는 항상 긍정적인 어떤 형태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긍정, 그렇하다고 인정하는 것, 부정,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 이 단어들은 한 번씩 나오는데 오히려 긍정적,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더 많이 나옵니다. 뒤에 이 적자는 상태나 성질, 관계 등을 나타내는 전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은 긍정의 성질을 갖는 것, 부정적은 부정의 성질을 갖는 것,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사, 논의할 의, 의논할 의, 정할 정, 의논해서 정한 서는 글이니까 정한 글, 의논해서 정한 글이 의정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유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유명사 그 4개가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 먼저 정림사지가 있네요. 정림사지는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의 정림사지입니다. 정림사지에서 지는 터지자입니다. 터. 자리. 정림사가 있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림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좀 봐야겠습니다. 방정원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이를 위한 운동가, 선구자입니다. 호가 소파라고 했습니다. 소자에 물결 파자,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리고 충정왕, 고려 30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주, 전라도 장수 지방의 옛 지명이라고 했고요. 오늘날 평안도에도 정주군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주군의 군정 소재지가 정주라고 하네요. 예.
자, 고유명사로 이 정자가 나온 말들이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